2021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을 다룬 영화 덤머니가 개봉했습니다.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월가 큰손들과 싸워 대형 헤지펀드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입니다. 보통 개미들은 전쟁 같은 주식시장에서 피해자 역할을 맡는 게 대부분이기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돈을 뜻하는 덤머니는 미국 금융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스마트 머니는 수십억 달러를 굴리는 큰손들을 의미합니다. 영화 덤머니는 현실 속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을 호구로 여기며 이용하는 스마트 머니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덤머니 속 실화,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에 대해 테마별로 정리하겠습니다. 게임스탑은 매장에서 게임을 파는 점포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시대 변화 속 과거처럼 CD 형태로 게임을 파는 게 아닌 디지털 다운로드 형태가 되자 게임스탑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알라딘 중고서점처럼 게임 타이틀을 중고로 재판매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업의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요 게임사들은 디지털 다운로드만 가능하도록 판매 전략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게임스탑 주가는 2015년 이후 쭉 하락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던 게임스탑은 2021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게임스탑도 온라인 판매 강화 등으로 사업 전략을 모두 바꿔야 했습니다. 게임스탑 위기를 보는 기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남아있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 판매한 후 만기일에 주식을 구매해 다시 갚는 방식인 공매도는 주가가 폭락할수록 이득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개인 투자자에 비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 기법입니다. 기존에도 게임스탑 공매도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주가가 20달러를 넘는 시점에 많은 헤지펀드가 대량 공매도에 나섰습니다. 당시 게임스탑 공매도를 주도한 기관은 멜빈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사입니다. 게이브 플로킨 멜빈 캐피털 창립자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 공매도를 이끌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었습니다. 헤지펀드는 사모펀드의 일종이지만 사모펀드가 기업 가치나 상장, 매각 등을 통해 돈을 버는 반면 헤지펀드는 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도하기 딱 좋은 펀드가 헤지펀드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와 달리 게임스탑 주식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은 게이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위 주제를 다루는 서브 레딧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 배츠는 게임스탑 주가 폭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인물이 포효하는 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키스길입니다. 2019년부터 키스길은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가치 투자를 하면서 게임스탑 주식을 구매했고 레딧과 유튜브를 통해 게임스탑 주식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했습니다. 자신의 주식 손익까지 공개하며 게임스탑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처음 그의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로 취급받았지만 게임스탑 주식이 점점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게임스탑 주가가 폭등하자 그는 영웅을 넘어 살아있는 신의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2020년 7월 키스길은 게임스탑과 헤지펀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높은 공매도 비율로 인해 공매도 기간이 숏 스퀴즈로 괴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키스길은 게임스탑 주식 콜옵션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10월 게임스탑 주가는 9.36달러에서 13.49달러로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역으로 이용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서서히 얻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스탑은 관심을 넘어 거대한 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며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저항심이 컸던 개미 투자자들, 게이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유통업체 게임스탑이 월가로부터 사양산업으로 평가받으며 공매도 대상이 되자 이를 응징하기 위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까지 참전하자 게임스탑 주식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국 개미 투자자들은 수수료 없는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를 통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의 든든한 친구였던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주가 폭등 중 주식 매수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미 금융당국은 로빈후드의 한화 약 653억 원의 벌금과 고객에 대한 한화 약 149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나중에 부과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여러 소유주가 있는데 그 중엔 자산관리업체 시타델도 있었습니다. 시타델은 공매도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 있던 멜빈 캐피털에 추가 투자를 한 바 있었습니다. 시타델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로빈후드에 압력을 가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로빈후드의 매수 불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고 한때 로빈후드 안에서만 650만 명이 참전할 정도로 전쟁은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게임스탑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등을 이어가자 헤지펀드는 백기를 들고 숏 스퀴즈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숏 스퀴즈란 공매도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공매도한 주식을 갚아야 합니다. 공매도에 $5를 걸었다면 현재 주가에 $5를 더해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멜빈 캐피털을 포함한 공매도 세력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약 33조 원이라는 처참한 손실을 개미 투자자들로 인해 입었습니다. 멜빈 캐피털은 8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영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월가 대형 펀드상들을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둔 개미 투자자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슴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던 공매도 주도 세력에 대한 불만에 게임스탑 주식은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 주식이 아니라는 점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니즈가 다양하게 조각나 있지 않기에 개미 투자자들이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론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의 존재, 개인이 거래하기 좋은 플랫폼을 개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점도 개미 투자자들의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덤머니는 워낙 유명한 사건을 다룬 실화 영화입니다. 자주 약자인 개미 투자자가 자주 승자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승리한 결과를 축소하는 시선도 물론 있습니다. 전제 같은 주식시장에서 이성이 아닌 감정에 이끌렸고 이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일어난 예외적인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은 평소 가지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분노가 집단 지성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매수자들은 아이 치아 교정기 해줄 돈도 마땅치 않은 가난한 간호사,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는 대학생 등 자금력에 있어서 한계가 뚜렷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존버를 택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봤지만 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가 금융자본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부도와 파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돈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취약점은 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굴리는 탓에 매도와 매수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부여잡다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은 매번 어긋납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개미들의 통쾌한 승리를 다룬 신화, 덤머니였습니다.